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 안내 사항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기존 등록자이신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새로운 고엽제 질병이나 상위처를 추가로 등록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 안내사항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을 때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 제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이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거주하신 분의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께서는 또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여기에 대한 더 상세한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 상위 등급자 7급이나 6급이신 분들은 신중히 선택을 하십시오. 기존 질병보다 새로운 질병이 더 높은 급수에 해당될 경우에 신청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기존 질병보다 새로운 질병이 7급이나 6급보다 더 높지 않을 경우에는 불리하니 신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3. 기존 질병이나 상위처가 추가되어도 신규 신체 검사 시 하락할 위험이 없으면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등급 기준 미달자는 무조건 추가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5. 아직 등록도 안 한 사람은 등록부터 해야만 합니다. 결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분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항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뇨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한쪽 눈은 실명이 되고 한쪽 눈은 시력이 0.3이라고 나왔습니다. 의사소견서 상으로는 실명과 시력이 0.3으로 떨어진 게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일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의 주인공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눈의 장애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같이 신체 검사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만약 허혈성 심장 질환이 6급 이항에서 7급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가장 큰 걱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는 6급 이항에서
더 아래로 하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분의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당뇨병을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질병으로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의 장애로 인해서 신체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눈의 장애에 관련된 상위 등급으로 7급도 해당될 수 있고 6급도 해당될 수 있고 5급까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러나 이 부분이 쉽지를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보훈처에서는 처음에 7급을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면 다시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를 해서 승소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6급에 해당될 수도 있고 5급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급수별로 조건이 다 틀리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6급에 해당된다고 제가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왜? 지금 이분이 한쪽 눈이 실명되고 한쪽 눈이 0.3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를 하는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 눈의 장애 지금 이 아래에 나오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5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하이어야 됩니다. 이하. 그러니까 0.3이 아니라 0.3 이하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게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지금 시력이 0.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3은 5급에는 해당되지를 않고 6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0.3이 아니라 0.3 이하, 그러니까 0.2나 0.1이 나와야지 이 5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는 이분을 기준으로 두고 답변을 드렸고 또 이 영상 또한 이분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먼저 제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추가로 해 오신 구독자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다른 분들을 예를 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이 영상 중에서 계속 고엽제 질병으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등록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 몸에 질병이 많아도 그 질병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죠.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내 몸에 질병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영상에 나와 있는 분 같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당뇨병이 있었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는 스텐트 시술을 하여서 6급 이항을 받으셨지만 당뇨병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한쪽 눈이 실명되고 한쪽 눈 또한 시력이 0.3으로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에 국가보훈처에 당뇨병 또한 고엽제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바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여서
최소 6급에 해당되는 상위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분은 당뇨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 다른 분들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이분을 생각만 하고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당뇨병을 추가로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스텐트 시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입니다. 만약에 다른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7급이나 6급이나 5급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상위 등급을 판정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나타나서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질병을 등록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새로운 질병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위처나 질병까지 같이 신체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 기존에 7급이나 6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신체 검사를 했을 때 변동이 없는 그런 상위처나 그런 질병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새로운 추가 상위처나 새로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등록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추가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기존에 7급이나 6급이신 분들 중에서 오래전에 상위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7급이나 6급, 5급 많은 급수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지금 2020년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가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힘들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위처나 질병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밀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가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기존에는 작은 질병이나 약한 상위처도 높은 급수를 받았고 또 오래전에 등급 받으신 분들은 상위 등급 결정 과정에서 많은 혜택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병으로 높은 급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7급이나 6급, 만약에 혹시 5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더 높은 급수를 받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5급이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시면 큰일 납니다. 5급이신 분들은. 자, 그리고 7급이나 6급으로 계신 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7급은 급수가 올라갈 확률이 있겠지만 6급이신 분들은 또 하락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십시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질병을 등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신규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규 신체 검사를 받게 됐을 때 기존 질병이나 상위처 또한 신체 검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신체 검사를 했었을 때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1번 상위 등급자 7급이나 6급이신 분들은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질병보다 새로운 질병이 더 높은 급수에 해당될 경우 신청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 안내사항에 나와 있는 분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이분은 6급 이항이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병,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망막병증과 당뇨병 자체의 병이 만약에 새로운 질병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스텐트 시술로는 6급 이항이지만 지금 당뇨병이 등록이 되고 눈의 장애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6급 1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쪽 눈이 실명되고 한쪽 눈이 0.3으로 나왔는데 이 한쪽 눈이 0.2로 나왔을 때는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5급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을 하려고 하는 당뇨병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상위 등급이 승급되는 퍼센트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지금 6급 이항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이 5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구출혈이라는 내용에 40%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이 40%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그만큼 상태도 심각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5급을 받기 위한 과정은 아주 어렵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6급을 판정받고 5급, 4급, 3급까지 판정받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으로 만약에 투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투석하신 분들은 3급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한 상위 등급 신청은 그만큼 더 쉽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상위 등급 6급 이항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눈의 장애가 왔다. 그러면 제가 이분께는 당연히 당뇨병을 먼저 보험체에 등록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의 장애에 관련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왜? 지금 이분의 상태로 봤을 때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의 장애를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6급 1항, 물론 처음에는 7급을 판정을 하겠죠. 그러나 모든 서류 준비와 병원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6급 1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분께는 당뇨병을 추가 등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기존의 상위 등급자 7급이나 6급이신 분들은 신중히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존 질병보다 새로운 질병이 더 높은 급수에 해당될 경우에 신청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기존 질병보다 새로운 질병이 7급이나 6급보다 더 높지 않을 경우에는 불리하니 신청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병이 6급이다, 7급이다,
5급이다. 5급은 절대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배우자 유가족 보상금을 생각해서라도 5급부터는 이런 영상 보지 말고 그냥 떨어지는 낙엽도 피할 정도로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법이 많이 바뀌어서 기존에 6급 이상 되신 분들은 재판정 신체검사 또한 하지를 않는 게 가장 좋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기존 질병이나 상이차가 추가되어도 신규 신체 검사 시 하락할 위험이 없으면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은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6급이나 7급이 새로운 질병이 추가되어도 신규 신체 검사를 했었을 때 하락할 위험이 없으면 당연히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이차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고엽제 후유증 질병 또한 등록되어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 상황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이 먼저 상태가 악화될지, 그러면 그 질병으로 더 높은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5급까지만 바라보십시오. 5급 이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5급을 목표로 두고 신체검사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서 5급에만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국가유공자들께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유가족 보상금은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단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2012년 7월 1일 이전 국법에 적용되신 분들은 7급인 경우에 그 상이처로 인해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7급도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법에 의하면 7급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유가족 보상금이. 그래서 신법을 적용을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급부터 5급까지는 140만 4천원 유가족 보상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6급 단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망 후 배우자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6급과 5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5급을 목표로 두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시는 건데 5급보다도 더 높은 급수도 똑같습니다. 설령 1급을 받으셔도 유가족 보상금은 140만 4천원이라는 것이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굳이 지금 내가 5급이다, 3급, 1급을 받으시려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당뇨병으로 인해서 지금 6급을 받고 계신 분이 아니면 7급을 받고 계신 분이 투석을 시작을 했다. 그러게 되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당뇨병으로 인한 투석은 3급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급 기준 미달자는 무조건 추가 등록을 해야만 한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기존에 등급 있는 분들 말고 등록은 했는데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왜? 다 병이 심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에 포함이 되질 않기 때문에 7급도 받지를 못하고 등외 판정, 그러니까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만약에 추가로 다른 질병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신규 신체 검사를 받아도 기존에 7급이나 6급으로 등록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추가 등록을 해야만 되죠.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더 등록을 하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 5번은 아직 등록도 안 한 사람은 등록부터 해야만 합니다. 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해외거주 국가 유공자 안내사항에서 그 분께서 만약에 당뇨병이 기존에 처음 허혈성 심장 질환을 신청하실 때 같이 당뇨병도 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6급 1항을 해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지금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 등록도 안 한 사람은 등록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4번 등급 기준 미달자는 무조건 추가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추가 등록도 해야 되지만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국가보훈처에 질병이나 상위처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그나마 나중에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 바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기준 미달자 말고 아예 등록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등록 신청하고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하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 막상 심각해졌을 때 등록 신청을 한다? 국가보훈처에서 받아줄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건강하실 때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질병으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으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죠. 왜? 지금 내 몸 자체는 건강한데 이 고엽제로 인해서 내게 당뇨가 왔다, 고혈압이 왔다. 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이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내 몸은 건강한데 고엽제 때문에 질병이 왔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에서도 검사를 해보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다 등록을 시켜줍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까지 해가면서 고엽제와 의심이 가는데 정확히 국제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후유의증이라고 해서 등록까지 해서 보상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들, 이분들은 왜 이렇게 혜택이 없냐, 유가족에게 보상금도 승계가 되질 않고 고엽제를 만든 미국에서조차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해서 의심 가는 증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또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예를 들어 인과관계가 있다 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시 또 변경을 해주고 자동으로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변경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고 건강하실 때 등록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몸이 건강한데 다른 질병도 없는데 고엽제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국가보건처에서는 가능하면 다 등록을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하실 때 등록을 않고 나중에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등록을 한번 신청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건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이 질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노화되어서, 그러니까 나이 먹고 노화가 되어서 생긴 병이다 또는 퇴행성 질병이다. 그런 예를 들어서 고엽제 질병으로 등록을 해주질 않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아닌 한은 대부분 다 고엽제와 상관이 없다고 판정을 내릴 게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월남전 참전하신 지가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1966년부터 73년에 다 철수를 했고 고엽제는 71년까지 뿌렸습니다. 월남에서. 그러면 66년부터 71년까지 월남에 파월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고엽제에 관련된 영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입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요? 미국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렇게 늦게 신청을 했었을 때 인정 자체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5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청을 하면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엽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정보를 자기가 아는 만큼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뭐를 하든 간에 지금의 내 몸 상태를 알고 국가보건처에 어떻게 등록이 되었는지, 또 국가보건처에서는 어떻게 내 몸에 대한 상위 등급을 결정할 때 어떤 내용을 판정을 해서 상위 등급을 결정을 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분석을 잘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등록을 하든 신청을 하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시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상위 등급 결정 표에 의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추가로 등록을 신청해서 더 높은 급수에 해당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설프게 추가 등록 신청해서 하락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가만히 계십시오. 괜히 잘못 신청했다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기존의 등급 기준 미달자들이나
등록도 안 하신 분들은 등급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하시고, 기존에 7급이나 6급 받고 계신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신청을 하지 마시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모든 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영상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물론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 안내사항도 제가 급하게 행정심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폐소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를 청구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비공개 사항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제가 이 영상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전용 영상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큰일이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을 잘 보십시오.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